세 번째 수업에는 1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에 대한 것인데요. 3m 길이의 끈을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긴 끈과 짧은 끈의 차이는 60cm인데요. 짧은 끈의 길이를 구해야 하네요. 짧은 끈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긴 끈은 이것보다 60이 더 긴 x 더하기 60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짧은 끈과 긴 끈을 합치면 처음 길이인 3m가 될 텐데요. 3m는 300cm로 고쳐봅니다. 그렇다면 짧은 끈과 긴 끈을 더한 것이 300이 되었고요. 그리고 x 더하기 x는 2x, 그리고 2x 더하기 60이 300에서 양변에 60을 빼면은 2x는 240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120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짧은 끈의 길이는 120cm이고 긴 끈의 길이는 이것보다 60이 더 긴 180cm가 됩니다. 이번에는 속력 문제도 볼까요? 여기 탑까지 갈 때는 초속 8m로 달리고 그리고 탑에서 돌아올 때는 초속 10m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때와 돌아올 때 합쳐서 1분 30초가 걸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갈 때와 올 때의 시간의 합이 1분 30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갈 때,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거리를 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가는 데 걸린 시간은 8분의 x,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0분의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합친 것이 1분 30초가 된다고 했는데요. 1분 30초는 90초이죠. 그렇다면 10분의 8이 아니라 여기 10분의 x 더하기 8분의 x를 한 것이 90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양변에 8과 10의 최소 공배수인 40을 곱해 본다고 하면은 40 곱하기 10x는 4x가 되고 그리고 40 곱하기 8x는 5x가 되죠. 그리고 90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죠? 40을 곱하면은 3600이 되네요. 4x 더하기 5x는 9x인데요. 9x가 3600이라는 것은 x가 3600을 9로 나눈 400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탑까지의 거리는 400m가 되겠네요. 추월 문제를 보면은요. 지금 미니가 훈이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훈이가 미니보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여서 3초 후에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미니를 추월하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 일단 이거는 모른다고 하고요. 이것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고 훈이가 미니를 추월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x초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보자고 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미니는 초속 8m로 x초 동안 가면 8x 갔을 거고요. 그리고 훈이는 초속 10m로 x초 가면 10x를 갔겠죠. 그런데 미니가 훈이보다 6m 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치가 같아지려면 훈이가 움직인 거리는 미니가 움직인 거리와 6m의 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10x는 8x 더하기 6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8x를 이항하면은 빼기 8x가 되죠. 그래서 10x 빼기 8x는 2x가 되고 2x는 6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3입니다. 그러므로 훈이가 3초 후에 미니를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농도와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흰 바둑알은 물을 나타내고요. 검은 바둑알은 소금을 나타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둑알 하나의 무게를 10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므로 여기 흰 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1개는 물 40g과 소금 10g으로 이루어진 소금물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금물이 증발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볼까요? 증발은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것으로 소금은 증발되지 않죠. 물은 줄어들고 소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 바둑알만 하나 사라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검은 바둑돌은 증발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10g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은 10g이고 소금물은 40g이죠. 소금물 전체의 양은 40g이죠. 그렇다면은 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니까 40분의 10 곱하기 100은 25가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도가 25%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요, 흰 바둑돌이 4개 있었죠. 그리고 검은 바둑돌 1개가 있었으니까 이때는 농도가 얼마였나요? 전체 5개, 소금물의 양 50에서 검은 바둑돌 1개 10g. 자, 이것은 농도가 얼마가 되나요? 20%가 되죠. 이것을 보니까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을 더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금물을 더 넣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흰 바둑알 6개와 검은 바둑알 2개를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소금물의 농도 전체 8개, 그러니까 80 중에서 검은 바둑돌 소금의 양 20, 80분의 20 곱하기 100은 25%죠. 지금 농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증가시켜 볼게요. 소금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검은 바둑알만 2개 더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개수가 모두 10개가 됐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 100 중에서 검은 바둑돌이 4개니까 40. 여기에 100분의 40 곱하기 100은 40%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소금을 더 넣어주니까 농도가 증가했네요. 그럼 농도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농도 8%의 소금물 625g에서 물을 증발시켜 10%의 소금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가요?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증발시키기 전에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요. 농도 8%에서 소금물 625g이니까 소금의 양을 먼저 네모그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소금의 양 네모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이 8은 625분의 네모 곱하기 100이고요. 양변에 625를 곱해주게 되면은 625를 곱해준다고 하면 5000은 네모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는 50이네요. 소금의 양은 50g이 되는데요. 물을 증발시킨다고 하더라도 소금의 양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50g인데 물은 증발을 시켰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625에서 X만큼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농도 10%의 소금물은 625 빼기 X분의 소금의 양 그대로 50. 여기에 100을 곱한 것 이렇게 10이 되어야 되는데요. 양변에 625 빼기 X를 곱해주게 되면은 10 곱하기 625 빼기 X는 5000이 되네요. 양변을 10으로 나누어 주면은 625 빼기 X는 5000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보내주면 x, 그리고 5,000을 여기에 5,000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양변을 10으로 나누었으니까 5,000이 아니라 10으로 나누었으면 500이 되어야 되죠. 5,000이 50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500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빼기 500이 되겠죠. 그래서 625 빼기 500이 x가 되고요. x는 125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8%의 소금물 625g에서 물 125g을 증발시키면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